한밤중 당신은 갑자기 눈을 뜹니다. 그런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방 한쪽 구석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검은 형체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새벽 3시 오래된 집 안에서는 누군가 걸어 다니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방금 전까지 선반 위에 있던 인형이 어느새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잡음뿐인 녹음 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귀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과학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뇌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한 번쯤은 잠에서 깼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눈은 떠져 있지만 손가락 하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가슴 위를 무언가가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래전 사람들은 이것을 악령 귀신 혹은 밤에 찾아오는 저주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이 현상을 수면 마비라고 설명합니다. 꿈을 꾸는 렘 수면 상태에서는 몸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도록 근육이 잠시 마비됩니다. 문제는 의식이 먼저 깨어났는데 몸은 아직 꿈속의 마비 상태에 남아 있을 때입니다. 이때 뇌는 아직 완전히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고 공포스러운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 안에 누군가 있다고 느끼거나 귀신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실제로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진 뇌가 만들어낸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날 밤 당신을 짓누른 것은 귀신이 아니라 깨어나는 타이밍이 어긋난 당신의 몸과 뇌였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이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면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시야 끝에서 누군가 스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방금 전까지 분명히 있던 것 같은 형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두고 귀신이 스쳐 지나갔다고 말하곤 합니다. 특히 어두운 복도 계단 혹은 새벽의 방 안에서는 그 느낌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과학은 먼저 인간의 주변 시야가 중심 시야보다 훨씬 부정확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정면의 사물을 또렷하게 보지만 시야 바깥쪽으로 갈수록 형태와 움직임을 대충 추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빛이 부족하고 피로가 쌓이고 긴장이 높아질 때 뇌가 빈 정보를 스스로 채워 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커튼의 주름은 사람의 어깨처럼 보이고 옷걸이에 걸린 코트는 누군가 서 있는 형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과학에서는 파레이돌리아라고 부릅니다. 무작위 형태 속에서 의미 있는 얼굴이나 사람의 형상을 읽어내는 뇌의 습성입니다. 즉, 실제로 누군가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누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너무 빨리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저건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면 공포는 더 커지고 작은 움직임 하나도 초자연적인 징후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시야 끝에서 스쳐간 그 존재는 유령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불완전한 정보를 해석하던 당신의 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반복됩니다. 밤마다 발소리가 들리고 벽 너머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집이 오래되어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포는 더 선명해집니다. 누군가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밤새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가족 모두가 동시에 두통과 어지러움 심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위험한 가스가 집 안에 퍼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일산화탄소입니다. 색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사람의 의식과 감각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래된 난방기 고장, 남보일러 막힌, 굴뚝은 조용히 이 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은 혼란을 느끼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때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령의 집에서는 귀신보다 먼저 공기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귀신이 장난치는 것처럼 보였던 현상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이 더 무서운 이유는 진짜 위험한 존재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날 밤 집을 지배한 것은 영혼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퍼져나간 무색무취의 살인자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서는 순간 이유 없이 소름이 돋고 누군가 곁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도 공기 자체가 이상하게 무겁고 불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간에 귀신이 머물고 있다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런 감각 뒤에 인간이 듣지 못하는 아주 낮은 소리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파, 즉 인간의 귀로는 거의 들리지 않는 매우 낮은 주파수의 진동입니다. 문제는 이 소리가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몸과 감정에는 분명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주파에 노출되면 불안, 압박감, 메스꺼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자들은 저주파가 사람에게 누군가 곁에 있다는 착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 오래된 환풍기, 거대한 기계 혹은 건물의 구조 자체가 이런 저주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 장소라고 느꼈지만 사실 그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진동이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곳에 뭔가 있다는 직감이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몸이 감지한 물리적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당신을 떨게 만든 것은 귀신의 손길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주파수가 남긴 공포였을지도 모릅니다. 낡은 녹음기를 틀었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거친 잡음만이 방안을 채웁니다. 그런데 같은 부분을 몇 번이고 다시 듣는 순간 잡음 사이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어 혹은 나를 봐 아주 짧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런 현상을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가 남긴 전자음성, 즉 EVP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과학은 먼저 인간의 뇌가 소리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습성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무작위, 잡음 속에서도 익숙한 단어와 목소리의 형태를 찾아내려 합니다. 이것을 청각적 파레이돌리아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얼굴을 그림자에서 찾아내듯 들리지 않는 말을 잡음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목소리가 있다는 말을 먼저 들으면 뇌는 그 기대에 맞춰 잡음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녹음도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잡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한 속삭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녹음 장비의 잡음 전파, 간섭 바람소리 먼 거리의 말소리까지 모두 유령의 목소리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 어두운 방에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람은 과학보다 먼저 공포를 믿게 됩니다. 결국 잡음 속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는 저 세상에서 온 메시지가 아니라 의미를 찾으려는 뇌가 만든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깊은 밤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위층에서 누군가 천천히 걷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소리는 분명한데 집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된 집일수록 영원히 머무르기 쉽다고 믿곤 합니다. 특히 계단, 다락방, 복도 끝처럼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나는 소리는 공포를 더 크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학은 먼저 오래된 집이 밤이 되면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낮 동안 열을 머금었던 나무와 금속은 밤이 되면 식으면서 천천히 수축합니다. 그 과정에서 탁, 끼익, 쿵 같은 소리가 생기고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발걸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을 스치고 배관 속 압력이 바뀌고 오래된 목과 판자가 흔들리면서 집은 스스로 소리를 냅니다. 심지어 천장 위에 작은 동물이나 벽 속을 지나가는 쥐 한 마리도 누군가 걷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의 귀는 이런 무작위 소리를 누군가의 움직임으로 더 쉽게 해석합니다. 결국 사람을 떨게 만든 것은 귀신의 발이 아니라 어둠과 정적 속에서 증폭된 집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복도 위를 지나간 것은 영혼이 아니라 낡은 집이 식어가며 내뱉은 오래된 숨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낡은 인형은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인데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불안함을 느낍니다. 특히 그 인형이 사람처럼 생겼다면 작은 변화 하나도 마치 의지를 가진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선반을 바라보던 인형이 어느 순간 침대 쪽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형 안에 무언가가 깃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아이의 영혼 혹은 악한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먼저 그 인형이 정말 움직였는지부터 의심합니다. 바닥에 미세한 기울기 문이 닫힐 때 생긴 진동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도 물체를 조금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집 안을 지나가는 트럭, 오래된 나무, 바닥의 흔들림, 혹은 애완동물의 작은 접촉도 충분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기억입니다. 우리는 물건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완벽하게 기억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포를 느끼는 순간 뇌는 빈틈을 채우고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쪽에 있었는데 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또한 사람의 얼굴을 닮은 인형은 우리에게 계속 시선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결국 인형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긴 물체를 두려워하도록 설계된 우리의 뇌가 반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움직인 것은 인형의 영혼이 아니라 흔들린 선반과 불완전한 기억, 그리고 공포에 민감해진 당신의 감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방, 둥근 탁자,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위자 보드. 사람들은 손끝을 가볍게 올린 채 숨을 죽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 플랜체트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자신은 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파는 글자를 향해 정확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죽은 자가 보내는 신호라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사람의 손을 빌려 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먼저 정말 누군가가 움직이지 않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의외의 답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이더모터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움직이지만 여러 사람의 작은 힘이 합쳐지면 플랜체트는 분명하게 미끄러집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움직인 사람조차 자신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자보드는 더욱 초자연적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안 밀었는데도 움직였다는 경험이 강한 확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을 던진 뒤 모두가 어떤 답을 기대하고 있을 때 그 기대는 무의식적인 움직임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영혼이 답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여러 사람의 무의식이 하나의 방향으로 손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날 밤 움직인 것은 저 세상의 손길이 아니라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한 채
공포와 기대에 반응한 사람들의 손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깊은 밤 숲길이나 늪지대에서 멀리 작은 불빛이 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빛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믿었습니다. 길을 잃은 혼이 어둠 속을 떠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특히 묘지 강가 늪 근처에서 보이는 빛은 더욱 불길한 징조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먼저 그 불빛이 정말 움직이고 있었는지 혹은 그렇게 보였을 뿐인지 묻습니다. 어두운 공간에서는 작은 빛 하나만 있어도 우리 눈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의 기준이 될 나무, 건물 지평선이 보이지 않으면 고정된 빛도 마치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운동 효과라고 불리는 착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지한 빛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안개물 위에 반사 멀리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까지 겹치면 현상은 훨씬 더 기괴해집니다. 때로는 반딧불이 인광성 생물 혹은 습한 땅에서 발생한 자연적 빛도 귀신불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길을 걷는 사람에게 그런 설명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공포는 먼저 불빛을 영혼의 신호로 바꿔버립니다. 결국 멀리서 흔들리던 그 불빛은 죽은 자의 등불이 아니라 어둠과 안개 그리고 불완전한 시야가 만든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을 따라온 것은 영혼이 아니라 빛을 붙잡으려 애쓴 당신의 눈과 뇌였는지도 모릅니다. 막 잠이 들려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집니다. 총소리 같기도 하고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 같기도 하며 때로는 번개가 바로 옆에서 터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깨진 창문도 떨어진 물건도 열린 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불길한 징조악령의 경고 혹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낸 신호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 수면 과학에는 이와 비슷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폭발머리 증후군입니다. 이름은 무섭지만 실제로 머리가 폭발하는 병은 아닙니다. 이 현상은 잠에 들거나 잠에서 깨어나는 경계에서 실제 외부 소리 없이 큰 폭발음이나 충격음을 들은 것처럼 느끼는 수면 장애입니다. 실제 통증은 없지만 너무 생생하고 갑작스러워서 사람은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낍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생활 리듬은 이런 경험을 더 자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소리가 너무 현실적이어서 뇌가 외부에서 온 위험 신호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들린 그 폭발음은 저주도 영혼의 경고도 아니라 잠으로 넘어가는 순간 뇌가 만든 감각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을 깨운 것은 바깥의 폭발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잠들 준비를 하던 뇌가 만들어낸 가장 시끄러운 착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귀신처럼 보였던 10가지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던 밤, 방 안에 검은 그림자, 오래된 집의 발소리, 잡음 속의 목소리까지.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분명히 초자연적인 경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그 공포 뒤에 숨어 있던 다른 가능성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수면 마비는 악령의 저주가 아니라 깨어나는 순간 어긋난 몸과 뇌의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시야 끝의 그림자는 실제 유령이 아니라 부족한 정보를 채우려는 뇌의 빠른 추측일 수 있었습니다. 유령의 집이라 불리던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귀신보다 보이지 않는 가스가 더 위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귀신의 기척처럼 느껴졌던 압박감은 들리지 않는 저주파가 남긴 신체 반응일 수도 있었습니다. 잡음 속의 목소리와 움직이는 위자, 보드는 영혼보다 인간의 기대와
무의식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불빛과 머릿속 폭발음도 죽은 자의 메시지가 아니라 눈과 뇌가 만든 착각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뜩한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귀신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면 우리는 정말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 걸까요?